자, 지금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화면에 나와 계신데요. 자, 현재 당선 확실히 뜬 상황입니다. 네. 자, 홍 후보님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선 확실히 떴습니다. 자, 경남지사에 이어서 영남권에서 두 번째 광역단체장이 되신 셈인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은데요. 지사하고 시장은 기능이 좀 틀립니다.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광역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사는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시장은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일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까? 네. 네. 자, 홍 후보님 51%로 다릅니다. 네. 예. 51%로 당선이 돼서 55%의 지지로 퇴임하는 시장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51%이고 왜 55%일까요?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하는데 압승하는 것은 나는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압승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내려올 일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51% 당선되면 만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퇴임할 때 55%로 퇴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이야기입니다. 51%로 당선되고 싶다고 하셨지만 51%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 아까 나왔습니다. 어쨌든 네, 축하드리면서 자, 홍 후보님께서 또 특히나 청년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은 MZ 세대들과 소통을 해오고 계신데요. 대구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청년들을 꿈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그 청년 미래를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펼치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통합 신공항입니다. 그걸 해야지 기업이 몰려들고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통합 신공항을 인천공항의 30% 정도의 화물과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문공항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자, 후보님 김대중 전 대통령이 74세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레이건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요. 두 번째 임기를 73세에 시작했습니다. 5년 뒤에 그거보다 젊은 72세가 되시는 걸로 아는데 5년 뒤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4년) 뒤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4년 뒤에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구시정만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답하실 줄은 알았습니다만 뭔가 여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당선 확실히 뜬 홍준표 네, 대구시장 고맙습니다. 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지금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힘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자, 오 후보님, 광역단체장 최초로 4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욱더 열심히 뛰고 일하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약속들을 내놓으셨고요. 아마 예상이지만 이번에는 서울시 의회 권력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가운데서 실천 과제 1번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이번에 대표 공약, 1호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약자와의 동행 4대 부문에서의 사회적 약자 챙기기 공약입니다. 주거, 생계, 교육, 의료 이 4대 부문에 임대주택 고품질화하고 그리고 생계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초수급자들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하후상박에 지원을 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이제 3개년 동안
진행이 돼서 그 이후에 이게 성공적으로 실험이 끝나게 되면 많은 복지 틀거리가 바뀌게 될 겁니다. 또 그 가난한 집의 자제분들이 이 교육 격차 때문에 가난에 대물림이 되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서울런 적용 대상을 확대를 할 거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의료 혜택에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본 이 취약 계층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또 시설도 늘린다 하는 약속을 드렸는데요. 이것부터 들어가서 하나하나 챙기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주거 문제 조금만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 실천하실 건가요? 예, 지난 1년 동안 지켜보셨겠지만 신속 통합 기획이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 단지 53군데 진행되는 곳에 어떻게 하면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을 공급하느냐 그 방법론을 내놨었는데요. 이게 시장에서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또 모아타운이라는 새로운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이것 역시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다 서로 해달라고 해서 구별로 하나씩 선정 작업 중에 있고요. 그런가 하면 상생주택이나 지분 적립형 주택 같은 여러 유형의 주택을 공급을 해서 자산 형성이 필요한 분들은 필요한 분들대로 또 자산 형성이 어려운 분들은 임대주택과 같은 시스템으로 고루고루 새로운 그 주거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하는 것이 이미 발표가 됐고요. 다 실행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특히 서울에서 또 4선을 코앞에 두고 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당내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로서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각이라고는 그런 마음이고요. 서울시의 현안이 지금 산적한 게 많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그거 챙기기에 정신없을 거고요. 서울시장의 이 책임과 의무가 대통령직에 비해서 결코 그 중요성이 가볍지 않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울이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더욱더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저에게 지지와 성원을 해주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또 충남의 새로운 변화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뜻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저한테 그런 일을 해내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먼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 정부와 힘을 합쳐서 새 정부의 그 국정 과제로 채택된 우리 부산의 여러 의제들을 반드시 실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울산이 그동안 잘 살았던 도시인데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좀 부자 도시, 좀 잘 사는 울산을 한번 만드는데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할 겁니다. 일 잘 해보겠습니다. 전남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전남의 국립의과대학도 유치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내도록 저 신명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활력 있는 광주,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가치가 존중받는 광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광주를 활력 있고 익사이팅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오직 시민만을 보고 인천의 미래만을 보고 일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현안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놓고 거기다 나아가서 미래의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계획들을 추진해서
우리 인천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갈등을 치유하고 그리고 또 분열됐던 도민사회를 통합으로 이끄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주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차 추경 역대 최대 규모 7천억 원의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경남 도정이 11개월째 도지사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도정을 추스리는 일이 시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는 우리 도청을 혁신하고 일하는 도청으로 만들어서 도청을 추스리고 그 다음 단계부터 이제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이나 사업들을 착실하게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서 현재 당선이 유력시되고 계시죠? 네,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 후보님 축하 인사 드리면서 현재 당선이 유력이 뜨고 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지금까지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특히 여기 계신 당원 동지분들 그리고 또 분당갑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당선이 이제 확실시 되면 국회로 다시 복귀하시게 되는 건데요. 어떤 미리 생각해 두신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뭐 상임위라든지 입법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집중적으로 보겠다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도부와 물론 상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외교 통일부를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전쟁, 특히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교가 단순하게 예전과는 다르게 외교 그리고 과학기술 또한 국방 안보 그리고 또한 경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합쳐지는 인류 역사상 아마 처음 보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그런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저도 3선 중진 의원이 되니까 이런 일에 종사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안철수 후보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유력에서 지금 확실로 바뀐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후보님께서 당대표를 여러 번 하셨지만 여당의 대표는 아직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거든요. 당대표 도전하실 겁니까? 아니, 저는 여당 의원이 된 것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의정활동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 의원실도 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분들께 약속드린 그런 사업들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지난번에 단일화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승부수를 던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지금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정치활동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 하셨죠. 예전에 책 중에서 쓰신 책 중에 영혼이 있는 승부라는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이제 의정활동 하시면서 뭐 당 대표 혹은 예.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대권 지지자들이 좀 기대해도 되는 면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당장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성공하고 그리고 또 국민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철수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향후 안철수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